안녕하세요. 평강마을학교입니다. 자, 우리 영어야 놀자. 영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과 명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 영어를 어려워해? 나는 부제가 달린 영어 강좌입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영어 실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때까지 한 거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언어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 문장 공부를 한다는 거고, 영어가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 문장 공부를 하는 건데요.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주어와 동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하신다 그러면 주어를 만들고 동사를 만들 줄 아셔야 되고요.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주어 만드는 공부와 동사 만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언어는 주어와 동사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영어는 이 순서대로 만들어져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그리고 동사, 동사 완성어. 우리말하고 차이를 좀 보세요. 우리말은 부사, 형용사, 명사, 조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 묶음 쪽으로 가면 동사 완성어가 오고 동사가 옵니다. 이건 우리말의 특징이고요. 영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를 한다면 요 순서대로 하셔야 되죠.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동사, 동사 완성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공부한 다음에, 그러니까 주어, 명사 묶음, 주어를 공부한 다음에 동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동사 중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형용사처럼 되거나 명사처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준동사예요. 걔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명사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데 절을 만드는 법과 절을 이끌어가는 접속사,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영어를 다 배운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단어만 하면 돼요. 어휘력만 늘리면 돼요. 근데 반대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어휘력을 많이 늘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익혀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단어부터 시작하면, 어휘력부터 시작하면 전부 중간에 포기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단어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명사는 무엇입니까? 명사는 주어가 되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이름씨라 그래요.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물건들,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는데 좀 아셔야 될 게, 자, 명사라는 말은 단어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주어라고 하는 말은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주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를면은 집 짓는 거로 제가 비유를 하면 여러분 항상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집 짓는 거로 비유하는데 돌, 나무, 유리는 그 물질의 또는 재료의 특성이에요. 그게 유리라고요. 근데 그 유리가 바닥재로 쓰였냐, 벽재로 쓰였냐, 지붕재로 쓰였냐에 따라서 이제 바닥, 벽, 지붕 이건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명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의 특성으로 어떤 특정한 특징적인 말인데 그것이 주어라는 기능, 명사에서 기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명사가 무엇인지 주어가 무엇인지를 영어에서 배우시면은 안 되는 거죠. 네, 국어죠, 국어. 여러분 국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영어를 잘하려면 지금 당장 인터넷에서 중학교 문법 아주 가장 쉬운 중학교 아주 복잡할 것도 없어요. 고급일 필요도 없어요. 물론 문법에 고급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문법책 우리나라 말 문법이에요. 사셔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런 걸 익히셔요. 그 다음에 영어를 배워야지. 그거를 지금 영어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이것들 있죠. 이거는 지금 다 사실은 국어예요. 국어 설명하는 말이. 이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는 문장을 시작하는 말이고요. 주도하는 말이에요. 집 짓기로 말하면 바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한다 그러면 주어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명사가 주어로 쓰이는데 이 명사는 혼자 가지 않아요. 이렇게 묶음으로 쓰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명사 예 하나는 영어가 아니고 이렇게 다 엮어져야 비로소 영어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명사 문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여야 영어지
문장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는요,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말에서도 사전에 있는 말 잘 안 쓰죠? 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다 라고 돼 있는데, 가다란 말을 많이 안 쓰고, 갈까? 가니? 갈 거야? 이렇게 그 문장에 맞게 변형이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한 말은 다 사전에만 존재하고요. 실제로 쓰일 때는 다른 모습으로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배우는 걸 이제 영어를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사의 문법 볼게요. 이제 명사가 뭔지 알았고, 어디에 쓰이는지 알았고요. 이제 어떤 문법 사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명사로 쓰면서 주어로 쓸 때 어떤 것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명사가 문장에 쓰이면 문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명사는 자기 혼자 있는 말인데, 얘가 문장에 들어가서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보어라든가 같은 문장에 쓰이는 기능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문법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문법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문법은 두 가지 기준이죠. 우리나라 말 아니고요. 영어에서 문법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그 단어가 문장 내에 어느 자리에 들어갈 건가, 자리. 그리고 그 단어가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 꼴로 들어갈 것인가. 단수형인가 복수형인가. 이게 명사기 때문에 동사면은 과거형이 들어갈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의 문법의 기준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리가 어디냐? 그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즉 영어가 될 때 자리가 어디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냐. 자, 명사의 자리 먼저 하겠습니다. 자리는 명사 문구 보시면 제일 뒤에요. 제일 뒤,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사실은 쓸 때는 가장 먼저 자리 잡아요. 얘가 자리 잡아야 그 다음에 어떤 관사가 올지가 결정이 되고, 부사나 형용사가 필요로 한 건지, 필요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인데, 실제로는 명사인 내가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 관사, 부사, 형용사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자리는 마지막이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자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꼴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지는, 꼴은 무엇에 따른다? 숫자 개념에 따릅니다.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숫자 개념은 명사의 개수 표시예요. 하나냐 둘 이상이냐 이런 거죠. 명사의 개수에 따라 명사의 꼴이 변하기 때문에 명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숫자 개념이에요.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우리말과 다르게 더 중요해요. 우리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말의 숫자 개념이 모호하고 영어가 더 명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말에서는 숫자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다뤄요. 저는 사실은 우리말이 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영어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아주 숫자에 미쳐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데 먼저 자리 잡죠. 먼저 자리 잡는데 여기로 갈 때 단수로 갈 것인가 복수로 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명사의 개수에 따라 그 꼴이 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숫자 표시를 어떻게 하는가. 명사는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어져요. 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뭐 보통 명사, 뭐 물질 명사, 추상 명사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명사의 특징이 뭔지를 알 때는 정확한 좋은 분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 명사를 문장에 썼을 때, 즉 영어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명사를 보면 가장 먼저 뭐부터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질 명사냐, 추상 명사냐 이렇게 쓸데없는, 제 생각엔 쓸데없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죠. 뭐 보통 명사는 쓸 수 있고 물질 명사는 쓸 수 없고, 왜 이렇게 한 달이 거쳐서 가요? 모든 명사는 두 개로 나눠요.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자,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운터블이라고 불러요. 카운터블 명사는 반드시 숫자 표시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반드시라고 말하면, 숫자 표시를 안 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 명사가 셀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숫자 표시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이거예요.
숫자, 보이가 셀 수 있는데, 셀 수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가 있죠? 한 명, 두 명, 세 명. 하나니까 앞에 반드시 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면 보이가 아니라 보이스로, S로 숫자 표시. 앞에 숫자가 오고, 그 뒤에 S가 붙어서 숫자 표시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물론, 대신 더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소년. 그것도 하나일 때죠. 여러 명이면 더 보이스라고 들어가야 되지만, 근데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그 명사가 쓸 수 있는 카운터블 명사면 반드시 숫자 표시해야 되고, 숫자 표시를 안 하면 영어로 쓰이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쓰지,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uncountable이라고 부르죠. uncountable은 원형으로만 사용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단수 형태로만 사용이 돼요. 복수가인 s가 붙을 수가 없어요. 붙으면 틀린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반드시 원형으로만 사용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water, love 이런 것들이 있죠. 물질 명사, 추상 명사, 머릿속에만 있는 명사라는 얘기죠. 자, 제가 여기서 사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게 롱맨 딕셔너리예요.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보이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보이를 찾으면 사전은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표시해 줘요. 첫 번째, 발음 중요합니다. 발음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단어가 나오죠? 발음이 반드시 나옵니다. 발음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요.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얘가 명사다라는 표시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전에는 명하고 동그라미 치거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얘가 카운터블인지 언카운터블인지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보이란 단어를 익히려면 보이 그러면 소년 이렇게 익히시면 영어를 못하기로 작정하시는 방법이고요. 제대로 익히는 거는 첫 번째 그 단어의 발음 익히고 그 다음에 얘가 명사인지 아닌지 사전은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명사면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자, 얘는 뭐예요? 카운터블, 셀 수 있다고 돼 있죠. 셀 수 없으면 언카운터블이 되겠죠. 카운터블이 셀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표시가 돼야 되죠. 예문이 이제 쭉 나올 텐데 모든 예문에 자 S가 붙어서 숫자 표시를 반드시 해줍니다. 얘가 숫자 표시를 안 해주면 틀린 애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더가 붙었기 때문에 더 boy 해도 괜찮지만은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발음, 얘가 명사인지 또는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명사라면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 어떤 명사는 카운터블도 되고 언카운터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뜻이 달라집니다. 약간 미미하게 뜻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school 같으면 카운터블로 쓰면 학교 건물을 말하는 거고요. 언카운터블로 쓰면은 공부를 가리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익힐 때 명사면 반드시 명사 표시를 보고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왜? 셀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할 때 어를 붙여주던가 s를 붙여주던가 하는 숫자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얘가 uncountable이면 어도 못 붙고 숫자 표시도 못 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여러분 간단하게 단어 찾고 그러지 마세요. 뜻만 익히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요. 걔가 어떻게 쓰일 것이냐. 어떻게 쓰인다는 얘기는 영어로 내가 말을 할 때 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용법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외울 때 그냥 보이 소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boy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숫자 표시가 된다 이 말이죠. 얘가 왜 중요한가? 이 단어가 문장에서 쓰이려고 하면 얘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사만 보시면 항상 그거 먼저 얘 셀 수 있나 셀 수 없나. 셀 수 있으면 숫자 표시로 단수 어를 붙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복수형으로 s가 붙을 것인가 이거부터 쓰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연세어학당에 가서 제 영어 능력 평가를 받는데요. 회사에서 시킨 거예요. 가면 이제 연세어학당 밖에 복도에 앉아 있으면은 복도인지 교실인지 뭐 그런 거예요. 앞에 그런 미국인 교수님들 있죠. 미국인 중에 정말 고지식하게 생긴 몇 분이 앉아 있고 이제 한 명씩 불려 들어가요. 그러면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제가 본 사진은 어떤 남자가 가방을 들고 개에게 쫓기는 장면이었어요.
그걸 설명하라 그래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토리에 집중합니다. 남자가 걔에게 쫓기고 있는데 아마 세일즈맨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발음에 막 신경 쓰죠. 그리고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야, 말 잘했고 발음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 앉은 교수님들은 평가를 뭘로 하냐면 1번 이 사람은 숫자의 개념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단수 복수를 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오는 man을 man으로 했어야 됐고 뒤쫓아가는 dog, 걔를 dog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제 개념 봅니다. 이 사람은 동사를 사용하는데 시제 개념을 쓴다. 이런 걸로 평가를 매겨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왜? 영어에서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어가 아닌 언어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 볼 때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이 명사 공부할 땐 제일 먼저 뭐부터 봐야 되나? C냐, U냐,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 셀 수 있으면 숫자 표시를 해야 되고 셀 수 없으면 숫자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나는 단어를 많이 알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랑 상관없이 단어 많이 외우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영어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단어 수는 적더라도 얘가 카운터블이어서 숫자 표시를 하는 애인지 그러니까 어가 붙어야 될지 s가 붙어야 될지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얘가 uncountable이라 숫자 표시를 안 하는 애면은 s가 붙으면 안 되고 앞에 어가 붙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익히셔야 여러분 사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쓰는 외국인 만났을 때 막 우리말의 그런 여러 가지 어미 뭐 존칭어 가십니다 이렇게 이런 걸 잘하면 우리가 속으로 뭐라 그래? 야, 이 사람 우리말 잘한다. 그런 것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뭐 단어를 적절하게 나열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숫자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본의 머릿속에 들어와. 이 사람이 좀 우리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로 이 사람이 영어를 조금 그러네. 수준이 아직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숫자 개념이고 숫자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라는 말은 자, 보이 뭐가 보이세요? 명사죠?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라는 말에는 숫자 개념이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죠? 이 말은 영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어디에만 있나? 사전에만 있어요. 이렇게만 존재해요. 영어로 사용되는 the boys wanted to play football 해버리면 실제 사용하는 문장에서 이 보이가 사용될 때는 이렇게 숫자 개념이 들어간 s가 붙어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보이라는 말은 아직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예, 카운터블 명사이기 때문에 숫자 표시가 들어간 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난 10년간 한 영어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을 지금 배웠습니다. 숫자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숫자 개념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좀 더 살펴보면 영어는 사실은 숫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두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There is much water in Korea. I love it. There are many apples in Korea. I love them. 자, 주어는 여기서는 water고요. 밑에 문장에서는 apples입니다. 왜 주어가 먼저 오지 않느냐? 얘는 이제 유도부사기 때문에 바뀌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인데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숫자 표시 안 했고요. 얘가 많다는 걸 표시할 때 형용사도 much가 와야 돼요. 밑에 문장에서는 apples가 주어예요. 얘는 숫자 개념이 들어간 카운터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는 many가 와요. 그러니까 water는 uncountable이기 때문에 much가 오지만 apples는 countable이기 때문에 many가 오는 것이고요. 동사도 얘는 water, uncountable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s가 오는 거고 apples는 countable인데 복수이기 때문에 are라고 하는 복수 동사가 온 거고요. 대명사로 받을 때도 water가 셀 수 없는 uncountable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t로 받는 거고 apples는 셀 수 있는데 또한 복수이기 때문에 them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 주어가 어떤 애냐에 따라 바뀌는 게 지금 is 바뀌었죠, much 바뀌었죠, it 바뀌었죠. 얘 밑에 문장은 주어가 apples라는 숫자 개념이 들어간 복수형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도 a고 숫자 수량을 표시하는 형용사도 many가 오는 거고요. 그걸 받는 대명사도 them이 오는 거예요. 즉 얘의 숫자 개념에 따라 문장 전체가 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는 숫자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 사람들은 뭐 아주 편하게 잘 써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숫자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민감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는 족족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어를 얼마큼 하는지 척도로 삼는 게 이거라는 말이에요. 숫자 개념을 알고 있는가, 숫자 표시를 잘 하고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사는 영어로 쓰일 때, 그러니까 명사라는 단어가 영어 문장이 만들어질 때 뭘 한다? 숫자 전쟁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숫자 개념을 표시하고 자신의 숫자를 표시하려 무지무지 애쓴다. 얘 때문에 모든 게 바뀌고 막 이래요.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될 것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단수가 갈 것인가, 복수가 갈 것인가에 대한 표시예요. 어떤 명사가 나오면 걔가 단수 형태로 갈 것인가, 복수꼴로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무지무지 큰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카운터블 명사의 복수형은 기본적으로 s를 붙이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하는 게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만약에 어떤 동사가 s로 끝나면 es를 붙이죠. 예를 들면 버스 하면 버스스 이렇게. 왜? 버스, bus에다 그냥 s 붙이면 버스스 해가지고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가? 자음이 두 번 왔잖아요. ss.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 영어도 bus 다음에 그냥 s만 붙이지 않고 그 사이에 모음을 하나 넣어주죠. es. 그래서 이제 버스가 버스스, 박스가 박스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애들이 불규칙한 애들이에요. 얘들이 뭐 단수에서 복수로 갈 때 불규칙하게 변해요. leaf가 leaves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all leaf가 many leaves 이렇게 f가 ves로 바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뭐 push feet로 바뀐다 이런 여러 가지 불규칙 그 복수형이 있는데 얘들은 시험에 하나씩은 꼭 나오게 되어 있죠. 네, 요즘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 토플이나 토익이나 하나씩은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플을 이제 내는 사람이 이렇게 시험 보는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평가해야 되는데 명사를 알고 있는지 동사를 알고 있는지 형용사를 알고 있는지 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사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낼 게 뭐 있어요, 이 명사에서. 어떤 명사를 주고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거는 명사 시험 문제도 아니고 기억력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죠? 자, 명사가 나오는데 얘가 단수로 쓸 것인가 복수로 쓸 것인가를 알고 있느냐. 근데 너무 단순하니까 왜? 카운트블 명사는 s만 붙여주니까 그걸로는 문제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애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죠. 얘가 리프가 나오는데 그냥 s를 붙일 것인지 vs를 붙일 것인지 아니면 보이기에는 단수로 보이는데 복수로 가는 애들이 있으면 걔를 시험 문제로 내려고 하겠죠. 그래야 출제위원이 어떻게든 설명할 때 자, 명사에 대해서 이거 물어봤고 명사에서 중요한 게 숫자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단어의 복수형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틀리는 게 이거다. 왜? 복수가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고 있으면. 자, 이 불규칙은 여러분 중학교 문법책이든 고등학교 문법책이든 아니면 토익이든 토플이든 책을 하는 건 사시면요. 한 페이지에 거반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이렇게 보고 계속 보고 익히세요. 외우라고요. 예.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거반 없어요. 네. 그냥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보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보고 익히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복수형인데 생긴 건 복수형에 s가 붙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단수예요. ethics 네, 윤리학이죠. mathematics 예, 수학이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 이렇게 보죠. ethic하고 mathematics 이렇게 부르는데 s가 붙어야 됩니다. 생긴 건 딱 어떻게 생겼어요? s가 붙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보여요. 근데 단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쓰면 is가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얘가 주어로 오면은 그 주어가 단수기 때문에 단수형 동사 is로 받아야 된다. 만약에 대명사로 받으려면 then이 아니라 it로 받아야 된다. 왜? 생긴 건 복수형이라서 them을 같이 보이지만
it로 받아야 된다. 단수로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이죠. 항상 복수형으로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scissors, 가위는 두 짝이 있어야 가위 기능은 하겠죠. glasses, 안경도 마찬가지고요. shoes, 신발도 물론 a shoe라고 쓰기도 하는데 신발 한 짝을 그렇게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신발 한 짝 얘기 많이 합니까? 신발. 예. 우리는 이제 신 어딨어? 신발 어딨어? 이렇게 숫자 개념이 안 들어가는 말을 쓰죠. 근데 영어에서는 shoes하고 숫자 개념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숫자 전쟁에서 알아야 될 게 class, family, crowd, people 같은 집합적 명사들은 단수형인데 생긴 건 단수형인데 단수 복수로 다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가족은 큰 가족이다. 빅 패밀리 그러면 단수형이에요. 우리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가족은 다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개별 가족들이 다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복수형으로 받아줘요. Our family get up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예. 하나의 단위로 보면 my family is a big family 이런 식으로 단수 표시해주고 또 복수로도 쓸 수 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police, carol, close 이런 것들은 생긴 건 단수형인데 복수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도망 다니는데 경찰이 쫓는다. 그러면 경찰 한 명이 쫓는 게 아니죠. 경찰이란 단위. 그래서 police are chasing me 이렇게 복수로 받아야 되고요. 경찰 한 사람 그러면 a police officer 이렇게 하나로 표현돼야 되겠죠. 예. 경찰이 쫓고 있으면 경찰 한 명이 쫓는 게 아니에요. 전 기관이 쫓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긴 건 단수형인데 복수로 받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법 설명이라고 말하긴 되게 어려워요. 그냥 문법 책에 한 페이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외우시면 돼요. 아이, 그거 외우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려면 영어 공부하지 말아야죠. 그 정도도 아니고 무슨 영어 공부를 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날름 집어드시게요? 네. 그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우리말도 외우고 있는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eople과 peoples 같은 단어 아닙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people은 자 앞에 어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셀 수 있는데 복수형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뒤에 있는 peoples는 어가 안 붙었기 때문에 역시 복수형이죠. 근데 복수 표시가 되겠어요. people이라는 것들의 여러 개, 민족들 이런 표현이죠. people이라고 하는 people은 민족을 말하고 여기 people은 person의 복수형인 people이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가 얘와 같은 말 아니에요. 얘는 사람들이라는 표시고요. 얘는 민족들이라는 표시예요. 사람들과 민족들은 다른 말이에요. 단어는 같이 써요. 근데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many와 much가 비슷한 말이라고 하시는데 안 비슷해요.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요.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much는 셀 수 없는 데만 써요. 이거를 애매하게 가르쳐서 비슷한 말 이렇게 해버리니까 many를 쓸 때 much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못 씁니다.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달라요. many는 숫자가 많으니고 much는 양이 많으니. 우리한테는 우리말 사이에서는 뭐 큰 차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못 받아들여요. 그걸 비슷한 말이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도 뭐에 민감하다? 숫자 개념에 민감합니다. 아까 지금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many, few, several. 얘들은 셀 수 있는 애만 쓰죠. 많은 개수, 작은 개수, 몇 개 안 되는 개수, several, 몇 개의 개수. 이런 거죠. 대신에 much, little은 양의 개념이에요. 셀 수 없는 uncountable 명사에만 쓰여요. 얘하고 얘하고 비슷한 말 아니에요. few하고 little도 비슷한 말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외에 이제 a lot of, lots of, some, any는 countable, uncountable 양쪽에 다 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lots of 같은 경우에 여러 개라고 하기 때문에 countable 쓰면은 예, 걔도 복수가 와야 되겠죠. lots of apples 이런 식으로요. some도 마찬가지예요. some도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정도 개수, 양 다 나타내죠. some 다음에 쓸 수 있는 명사가 오면 반드시 복수형이 나와야 돼요. some boys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water가 나오면 some water 이건 괜찮아요. 왜냐면 some은 양쪽에 다 쓰이기 때문에. 근데 some 다음에 가산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 명사라고 불러요. countable이 나오면 반드시 복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any도 마찬가지. 이제 어느 것이든 작은
하나의 이런 거죠. any water 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예. 근데 만약에 any boys 이렇게는 못 쓰는 거예요. 예, 단수가 많아야 돼요. any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전쟁의 대표적인 애가 뭐냐면 조수자예요. 조수자는 뭐냐면 a cup of coffee처럼 셀 수 없는 말이잖아요. 커피가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다 s를 붙이거나 숫자를 나타내는 형사를 못 붙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a cup of coffee 해가지고 앞에 셀 수 있는 단위를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C of U라고 불러요. countable of U.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애는 셀 수 있게 만들어서 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네, 커피 두 잔이면요.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뭐 커피를 만약에 박스로 팔면요. a box of coffee. 톤으로 팔면 a ton of coffee. 컨테이너로 팔면요. a container of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수십만 톤. 그럼 뭐 네. 그렇게 톤스하고 s 붙여가지고 of coffee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뭐가 대표적이냐? 얘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데 세고 싶어요. 근데 얘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억지로 셀 수 하기 위해서 C of U 꼴로 만들어준다고요. 이 정도로 영어는 숫자로 뭘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어 명사가 나오면 뭐에 민감하셔야 돼요? 숫자에 민감하셔야 돼요.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영어는 숫자다. 영어는 숫자다. 명사는 숫자 전쟁을 한다. 명사는 숫자 전쟁을 한다. 라고 외우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지나가는 버스를 봐도 우리말로 그냥 버스 지나간다고 하는데 영어로 하려면 a bus라고 어자를 자동스럽게 붙일 겁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면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컴퓨터 하면은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컴퓨터.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를 좀 배우면 컴퓨터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컴퓨터 그러면 좀 듣기에 거북스럽다. 예. 그런 사람도 기초밖에 모르는 거고요. 진짜 거북살스러운 건 컴퓨터라고 말하는데 앞에 어자를 안 붙이면 약간 이제 좀 거북살스러워요. 쓸 수 있는데 왜 어라고 하는 관사를 안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제 뭐 보면은 어, 대화 중에 이렇게 영어 단어 쓰시는 분들 많은데 명사 쓸 때 숫자 표시 안 하면 약간 거북살스러워요. 그게 나는 영어를 잘하고 쟤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숫자 붙이는데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죠? 얘는 숫자를 지금 어떻게 붙일까? 숫자를 붙여야 되는 건가? 붙이지 않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컴퓨터 그러면 지금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어를 붙여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숫자에 민감하셔야 돼요. 자, 예외들이 또 있습니다. 셀 수 있는 환경에서는 uncountable도 세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맨날 가는 커피집이 있는데 가면 그 커피집은 항상 파는 커피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있는 뭐 그날의 커피라든가 더 커피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문하는 사람이나 그 주문을 받는 사람이나 너무 잘할 때는 셀 수 없는 애도 셀 수 있어요. two copies 그러면 내가 맨날 마시던 그 커피 두 잔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만 알고 있고 듣는 사람은 모르면 이렇게 못 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무실에 갔는데 물병들이 쫙 있어요. 우리 마시는 물 있죠. 1리터짜리인가요? 그 너무 큰 건가요? 몇백 미터짜리 조그만 콜라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쭉 있으면 그때는 a bottle of water라고 부르지 않고 two waters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알거든요. 지금 어떤 걸 말하는지. 네,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할 때는 쓰지 못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건 시험에 못 나옵니다. 시험에 나왔다가는, 네, 욕 바가지로도 먹겠죠. 네. 아마 환불해줘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로? 요런 애들, 정형적인 것에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국말 하다 틀리면 다들 넘어가죠.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다 틀리면 걸려요. 아직도 우리말을 좀 이렇게 생각하는.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써도 괜찮아요. 우린 저렇게 쓰면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되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목표로 많이 하잖아요. 시험에는 절대 못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명사는 여기까지. 더 할 게 없어요. 단어 익히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그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즉 영어가 될 때 뭐가 중요한가? 숫자 개념이 중요하다.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셀 수 있으면 카운터블이면 숫자 표시 반드시 해라. 그다음에 uncountable 셀 수 없으면 숫자 표시 못한다. 때려 죽어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볼 때, 예, 아까는 제가 사전 그거 보여드렸죠. 롱맨 딕셔너리 보여드렸는데 네이버 같은 데서 간단하게 찾지 마세요. 영어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사전 보세요. 사전에 보면 단어가 나오고요. 발음이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명사인지 표시해줍니다. 이렇게 딱, 얘는 명사니까 이렇게 써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명사인데 얘가 문장에서 쓰일 때는 countable C, uncountable U 이렇게 붙어요. 어떤 단어는 두 개가 다 쓰이기도 해요. 셀 수 있는 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를 쓸 때 앞에 어를 반드시 붙여주거나 뒤에 복수형으로 S가 붙어야 된다. 이 말이고 uncountable은요. 앞에 어 못 붙이고 뒤에 S 못 붙인다. 이 표시를 사전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한다는 건 그걸 익히는 거예요. 왜? 걔를 쓸 쓸모 있는 애니까요. 그죠? 그래서 영어 공부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명사 했습니다. 벌써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지난 영어 공부하면서 한 1년은 제가 시간을 세이브해 드렸어요. 명사는 숫자 개념이에요. 숫자 개념 제대로 못 잡으면 명사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명사의 숫자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문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단어 숫자 전쟁입니다. 이 말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여러분 영어의 50%는 끝낸 것과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사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